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데 과연 두 번째 세계 담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를 가를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열차로 거의 66시간을 왔다가 차로 2시간을 왔고 네. 할아버지 김일성 이동 경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르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오면서 굉장히 세게 집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생각도 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집중도 받았고 열차 피곤하지만 선택하기 잘했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텐데요.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가 아직 젊어서 네. 30대 중반. 65시간을 견디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수행하는 고위 관료들은 연세가 그래요? 많으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도 오고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는 베이징까지만 기차로 갔거든요. 네. 58년도에 예. 11월 달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예. 대장정을 하는데 베이징까지만 기차로 가고 그다음에는 모든 그 공로라고 네. 표현하는데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모택동에 있었던 우한 그리고 그 광주를 통해서 하노이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다른 노선을 택합니다. 광주에서 항주 상해 네. 다시 우한에 가서 모택동을 두 번째 만나고 네. 그다음 베이징까지 가는데 그건 모든 공로를 이용해서 비행기로 다니고 마지막에 네. 기차 타고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20일이 걸렸지만 사실상 비행기 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로도가 덜할 수가 있는데 65시간을 기차 탔다는 얘기는 참 그 정상회담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럴 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크지 않았는가.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아마 북측에 있는 고위 그 원로들은 네. 김일성 수령의 그 시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의도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기차 타고 오면서 이제 3박 4일 정도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이제 수행 원도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약간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한 부분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제 거기에 그 중복되지 않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비행기를 타고 네. 뭐 이제 중국이나 열차를 타고 베이징까지는 그 순방을 했지만 이제 그 중국 대륙을 가로지는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수행단을 보면 외교 안보의 경제팀까지 예. 거의 올스타가 다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열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물론 뭐 베이징이라든지 어떤 그 광저우라든지 주요 도시에서는 그 많은 부분의 발전이 있지만 여전히 농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발전 사항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어떤 경제 발전상도 좀 꿈꾸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철도를 이용한 것은 또 하나가 이제 그 한반도를 통해서 철도로 이제 그 동남아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이게 1대1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반도 이제 그 비핵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그 경제 제재가 좀 완화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 이제 한국과 북한이 이제 그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얻는 물론 유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어떤 철도의 어떤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화면을 지금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이 지금 현장 그 생중계 화면입니다. 둘 다 숙소 앞이군요. 김정은 위원장의 멜리아 호텔 앞인데 지금 리무진 차량도 대기에 있는 거 보이고요. 지금 경찰의 그 오토바이도 계속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숙소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곧 있으면 어디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신호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혹시 이동이 있으면 두 교수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멜리아 호텔에서 북측 기자들이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예. 일단은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예측을 못했던 이런 열차 이동이다라는 선택을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중국이 현재 춘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이 철로를 내줬다는 부분 좀 크게 의미를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교통 전문가들께서는 이번에 네. 기차 여행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춘절 연휴 기간이다 네. 이렇게 아, 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 생활을 하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도 최근에 춘절 연휴가 많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중국은 북한과 같은 표준계의 철도 폭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1.4m 정도의 네. 같은 레일을 쓴다고 한다면 베트남은 협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네. 1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동당역에서부터는 차로 이동한 이유는 네. 기차가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기차가 못 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로 베트남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중국이 비행기를 빌려줬다면 이번에는 길을 빌려줬다. 그러네요. 상당히 중요한 북중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숙소를 보면요. 많은 취재진도 보이고 저기 시민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많이 일단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게 자막처럼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녁에 싱가포르에서도 깜짝 외출을 했었는데 지금 네. 만약에 북한 대사관 아직은 모르지만요. 어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대사관을 먼저 찾는다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북한 대사관을 찾아가지고요. 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뭐 외교관들에 대한 노고를 취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 목적이 네. 북미 정상회담과 그다음 베트남 그 정상과의 어떤 뭐 국빈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 국빈 방문이 아니어도 이제 공식 후보 방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그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베트남 어떤 그 정상급 회담에 어떤 공식 일정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공식 일정만을 오늘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본다면 이제 오후에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일정으로 북한 대사관에 들려서 예. 이제 그 외교관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북한과 어떤 그 평양에 있는 어떤 지도부와 어떤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 이외에 추가의 일정이 있다면 네. 뭐 싱가포르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베트남의 어떤 의전장이 오셔가지고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야경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비공식적인 일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북미 정상회담이 주가 되니까 이제 베트남과의 그런 공식 방문 그런 느낌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그런 분위기겠죠. 그건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에 네. 싱가포르 수상을 만나는 그러네요. 그런 절차가 예. 있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아마 오늘 김정은의 외출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 싱가포르 사례에서 본다면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 시간으로 네. 그때 외출을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간대가 미국의 아침에 사람들이 TV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예. 밤 10시가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아침 8시가 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정은의 움직이는 그 시간대를 본다면은 네. 미국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어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움직인다면 지금은 중대한 움직임보다는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드렸듯이 북한 대사관을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아마 10시에 이르면서 네. 또 다른 중요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관전 포인트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숙소 주변의 경계가 더 강화되고 지금 이렇게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걸로 봐서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외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 도착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하노이에 도착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정을 고려한 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실무 협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건 대표와 김영철 그 대표 간의 실무 협상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건 대표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보고를 받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일이나 모레 그 북미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또 네. 최종 그
공동선언안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래서 아마도 가능하다면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네. 마지막으로 만나서 어떤 그 선언 그 공동선언의 그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예. 절차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정을 좀 조정해서 빨리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계속 보면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과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나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아무튼 지금은 계속 많은 시민들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수행원들 명단을 보면요. 북한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비슷한 멤버로 꾸려진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은 올스타가 이제 출동을 한 거고 미국은 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협상 대표가 바뀐 부분이 있죠. 네. 이제는 그때 그 성김 네. 그 대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비서실장의 또 그 켈리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네. 이제 사임을 했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전을 담당하는 분도 이제 또 바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바뀌긴 했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본다면 그 가장 중요하게 그 북미 협상, 남북미 협상을 이끌어가는 핵심 타원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폼페이오 장관이 건재하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전문적으로 북미 협상을 이제 이행 단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실무 협상에 그 능한 이제 비건 대표를 또 이제 영입했다. 그래서 그 뭐죠 그 드림 팀을 좀 더 또 추가 강화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예. 좀 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존 볼턴 보좌관이 빠졌다는 점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 뭐 특별한 차이점이 생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께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존 볼트 부장관이 참여한다 그랬다가 네. 빠졌다고 지금 확인이 베네수엘라 사태 네, 때문에 네. 뭐 못 됐지 온다.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변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방금 지적하셨듯이 네. 지금 중남미 사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중동도 그렇고요. 아마 그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썩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불편하던 그렇죠.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최근에 그 바뀐 인물들을 본다면 네. 방금 이제 우리 민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큰 틀엔 변화가 없는데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는 기존의 외교 라인이 많이 그대로 가동됐거든요. 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그 재미 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김 대표 같은 네. 경우는 필리핀 대사를 갑자기 불러다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라인으로 활용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스티브 비건이라는 이런 사람을 두고서는 진행했다든가 예. 어떤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짜여진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백악관과 실무진들 간의 호흡은 과거보다 지난해보다는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리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이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오늘 지나고 내일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둘이 뭐 단독 회담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까요? 둘이 만나고 일단 얘기를 나눈 다음에 비공식 만찬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공식 정상회담은 28일이고 내일 만나면 그러면 공식 정상회담 전에 어떤 느낌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잠시만요.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 숙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차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대사관까지는 10분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방향을 보고 현지에서 소식이 들어오면서 어디로 향하는지는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북한 대사관 쪽에 길이 열려 있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예. 현재 열려 리무진이 있으면 계속 10분이 아니라 한 이동하고 뭐 3분이면 갈 것 금방 같아요. 가겠군요. 한 1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자, 숙소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도착을 했고 지금 네. 거의 7시가 됐으니까 한 6시간 만에 첫 행보를 이제 하노이에서 보여주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주위에서 구경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예. 경비도 사뭇만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진 교수님께서 네. 이번 만약에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어디로 네네. 이동을 하는데 네. 이번
오늘 저녁의 이동은 그 현지 시간으로 한 5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긴 시간 동안 이동할 것 같다 이랬잖아요. 네네. 어디를 그러면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따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일단 베트남 대사관은 그 주석궁과 뭐 호지민 묘지와 바로 그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사회주의 국가들끼리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그 코어 지역에다가 다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예. 뭐 러시아 대사관도 그렇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베트남 대사관 방문 이후에는 그 인근 지역을 이어서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은데 네. 일단 시간이 지금 베트남 시간으로 오후 5시기 때문에 네. 곧 만찬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오늘 만찬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예. 베트남 입장에서는 김일성 수령이 58년과 64년에 방문한 이후에 적어도 55년. 그러나 64년은 비밀리에 방문한 거거든요. 네. 공식 방문은 55년인데 예. 58년인데 58년 방문 이후로 친다면은 60년에 가까운 아주 오랜 기간 만에 방문인데 북한의 지도자가 왔을 때 네. 베트남의 정상이 맞이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그런 대화와 만찬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대사관 방문과 네. 또 만찬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다음에 그 저녁 시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밤 10시 우리 시간으로 예. 10시에 도착하고 워싱턴 시간 이제 저녁 8시 프라임 네. 타임에 아침 프라임 타임에 도착합니다만은 예. 그 시간에 김정은도 어떻게 움직일지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민 교수님도 지금 진 교수께서 언급하신 게 국가 주석 겸 지금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응웬 푸종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보니까 해외 순방 캄보디아와 라오스 갔다가 우리 시간으로 한 6시 정도에 다시 하노이에 도착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응웬 푸종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겠네요. 저녁 만찬으로요. 그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국빈 방문에 준하는 네. 이제 우호 방문이기 때문에 이제 네.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그 정상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비공식 만찬을 하기는 그러니까 뭐 열려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 예. 뭐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쵸. 이제 네. 정상들끼리 비공식으로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한다 이 부분은 그렇지.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찬을 오늘 저녁 식사는 아무래도 네. 이제 북측 일행들과 가볍게 하고 이제 비공식 일정. 그러니까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예. 그 시간 네. 즈음에서 이제 아무래도 예. 하노이 시내의 야경을 보러 지금 잠시만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북한 대사관 앞인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보였고 지금 차가 북한 대사관 앞으로 들어오고 예. 네, 의정 지금 경호원들이 경호원들이- 역시 또 건장하게 옆에서 보호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대사관 앞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기 때문에 저렇게 경호를 하는 걸로 보이고 네, 문이 지금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리는지. 예, 지금 북한 대사관 앞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대사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이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갔고 경호원들도 뒤에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이 7시 7분 현지 시간으로 5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늦지 않은 오후에 이렇게 일단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갔고 일단 문이 닫혔습니다. 어느 시간에 또 나올지 저희가 계속 저 화면을 보면서 나오면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저녁에는 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만찬을 정상회담 이전에 한다는 점도 참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친분을 과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그렇죠. 친분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이제 그래도 작년에 좀 만났기 때문에 네. 처음 만나는 어색함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내일 그 간략한 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근데 거기서 심도 있는 대화, 허심탄회한 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잘 지내셨냐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고 이제 여태까지 노고를 치하하면서 잠시만요. 저 지금 좀 멀리서 화면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예, 올라가는 모습도 어떻게 저 나무 사이로 카메라를 잘 잡았군요. 일단 살짝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약간 대화가 끊기더라도 따라가면서 화면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계속 끊어지는 부분은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에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지금 문이 닫혔습니다. 예. 자, 김여정 역시 김창선 부장도 같이 동행을 했고 이번에도 하노이에 먼저 온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의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창선 부장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네. 김여정 부부 제1부부장과 함께 자유롭게 활보하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네. 김창선 부장인데요. 예. 지난 판문점 그 선언 당시에 김창선 부장의 행보를 보면 매우 놀라운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네. 북한의 고위 관료들을 쉽게 손으로 부르는 그런 예. 모습들이 그 잡혔었거든요. 예. 근데 김창선 부장은 김정일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매우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현재는 북한의 모든 그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인물, 즉 행정부장으로 불리고 있고 네. 네. 아마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창선 부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북한의 살림을 이어가는 그런 어떤 승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김창선 부장의 위상은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면은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김창선 부장도 동행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호 인력은 계속해서 철통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화살을 던진 게 미국이 많이 도대체 그럼 1차 정상회담으로 취한 게 무엇이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그럼 미국 측에서는 1차 정상회담에 나온 그 4가지 합의사항에 공동선언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에 가져가야 될 텐데 어떤 걸 미국은 바라고 있고 네. 어느 만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싱가포르에서 4가지 합의사항이 나왔죠. 네.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이고요. 네.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예. 세 번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예. 네 번째가 미군주의 송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씩의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은 북미 간에 이제 그 협상을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좀 유치한 말로 이제 간보기를 했다면 예. 네. 이제는 그러한 그 처음에 눈치 보는 그 기간을 끝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저희가 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연락사무소 설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어느 정도 합의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네. 그 북미 양국 간의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 그런 부분에 이행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유해송환 그 미군 유해송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 싱가포르 이후에 55구가 송환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좀 교착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뭐 비핵화가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어느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효과로서는 유해 송환이 굉장히 크죠. 미국의 펄런 히어로, 즉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사한 영웅들을 다시 네. 모셔온다. 네.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쓰러진 영웅은 전사자는 마지막 한 분까지 다 모셔온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속해 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유권자들에게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감동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에 어려운 게 아시는 것처럼 비핵화와 네. 상응 조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제가 많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그 핵물질의 동결과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관련 폐기와 관련해서 통큰 합의가 나와준다면 네.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종전선언 그러한 그리고 인도적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그 네. 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분할돼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조금 전에 베트남 북한 대사관의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북한 대사관 앞에 있는 실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경호원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떤 그렇게 분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 교수님, 네. 지금 민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딜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연락사무소는 말씀하셨고 근데 네. 북한 입장에서 네. 연락사무소 이 정도 해줄게 만족할 만한 제한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단 경제 쪽에 굉장히 발전하고 싶은 상황이고 제재를 네. 풀어달라 이런 입장인데 네네. 어쨌든 그 북미 관계를 그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미터는 네. 네. 연락사무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부터 출발할 것 이제 같습니다. 그거군요. 네. 물론 그 다음에 발전하면은 수교까지 갈 수 있어서 이제 대사관도 만들고. 대사관을 네.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예.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의 요구는 종전선언이 안 들어간다면 이번 북미 회담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 할 때 예. 연락사무소가 들어간다면 대단히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서 제재 해제는 안 되겠지만 네. 제재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일단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북한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트럼프 입장에서는 확실한 가시적인 비핵화가 이번에 보이지 않는다면 네. 또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곤란한 지경에 네. 직면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대선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선거 돌입이 네.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은 앞으로 시간은 매우 촉박해지고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북한 측에서는 네.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적극적인 비핵화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예.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이번에 정상회담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네.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2020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릴 테니까 이번에 만남에서 좀 커다란 카드를 내놓아야지 북한 측이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종전선언이란 게 북한에게 정말 큰 절박한 사항일까요? 절박한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보다 네.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미국으로부터 그걸 네. 생각해 보시면 적절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북 제재, 제재 해제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과 그 대북 제재 해제, 그래서 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제재 완화라는 것이 가장 북한을 힘들게 하고 그 네. 부분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토대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북미, 그러니까 북미 간의 어떤 그 적대 관계를 종식시켜서 이제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 안전 보장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그리고 나가서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북 제재 완화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연락사무소 설치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본다면 불가침 선언이거든요. 협정은 예. 아니지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더 이상 침공받지 않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또 일각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 북미 양자가 먼저 종전 선언을 이번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이 거기에 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다 끼어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네. 좋죠. 예. 그런데 평화 협정하고 예. 종전 선언이 다른 것은 네. 평화 협정은 국제적 규범입니다. 예, 예. 네. 전후에 정전 협정 이후에 그 종결 짓는 것이 바로 평화 협정이라고 예. 하는 그 국제적 규범이라고 네. 한다면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바로 MOU 체결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정치적 전환 계약적 느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환기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 본다면 우리가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70년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미 관계가 종전선언만 하더라도 네.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청와대 입장은 틀리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면요. 북한과 미국이 그럼 이번에 원한 가장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종전선언도 있고 연락사무소 설치도 있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검증이나 폐기나 동결이나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변은 이번 그 비핵화 의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핵 미사일 생산의 동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1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미국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여전히 북한은 네.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예. 그것도 동결을 못하지 않았느냐. 얻은 게 뭐냐. 김정은 위원장 좋은 일만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란, 그러니까 프리즈라고 하는 동결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 그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것이 그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핵 미사일 실험이 없다.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간다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없고 이제 생산도 하지 않는다. 이렇다면은 그 국내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더 나가서 영변 핵시설, 즉 북한 어떤 그 핵 능력의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폐기,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한 사찰 검증, 인스펙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이 네. 들어간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번보다는 뭐 어떤 점에서도 다 이제 나은 그런 결과들을 내려고 서로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양측이 같이 사인하는 형태로 그걸 네. 끝내고 예.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둘이 같이 기자회견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제 교수님들도 민 교수님도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있었을 때 그러게요. 그렇게 된다면은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예. 거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러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서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더 붙여서 네. 영변 핵시설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나 폐기 약속뿐만 아니라 네. 물론 일정은 나오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은 없다는 얘기까지 몇 번 했는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ICBM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하는 미국으로서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거죠. 영변 핵시설은 덥고 이러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릴 네. 수 있지만 미사일을 해체하거나 이동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효과가 강한 것들을 이번에 합의해준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공동 기자회견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잠시만 설명드리고 왼쪽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쭉 이렇게 삼엄한 느낌으로 서 있는 그런 화면은요. 지금 현재 베트남 북한 대사관 앞의 모습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기자회견 가능성에서 그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네. 거기서 이제 좀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기자들 앞에 섰긴 했지만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읽을 거리만 읽고서 이렇게 퇴장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아직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 주 독자가 누구냐면 이게 미국 국내 여론과 이제 그 유권자들과 언론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나서 이만큼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라는 부분을
국내 유권자들한테 좀 자랑하는 그런 네. 그 브리핑을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자기의 성과를 그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끝나면 단독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예. 이제 자신이 거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하는 그러한 네. 그런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서 예. 좀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게 내일 모레면 네, 모든 게 정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